네, 저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찾으신 다음에 다운로드 쪽으로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깔아보려고 지운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렇게 코드. 그래서 아까 다운로드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서도 다운로드로 가셔도 되고요. 여기 다운로드라는 게 본 페이지 안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윈도우면 윈도우, 집에서 뭐 맥 쓰신 분은 맥용으로 깔아야 되겠죠? 여기 맥용으로. 네. 리눅스도 있나요? 네, 요 리눅스용도 있고.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를 딱 하시면 돼요. 7, 8, 8번, 10번, 11번 버전의 다운로드. 그럼 이제 여기 파일이 그거 누르면은요,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쭉쭉 돕니다. 다운로드. ex 파일이 다 들어갔다. 그럼 요거를 클릭해서 설치는 금방 돼요. 네, 다음 하시면 돼요. 설치. 이렇게 뜨고요. 인스톨러에서 다음. 리스타트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요. 동의합니다. 괜히 동의 안 하시면 설치가 안 되겠죠. 다음. 어디 설치되는지 잠깐 볼까? 이거 그냥 막 팍팍 지나가기 쉬운데 유저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앱 데이터, 로컬, 프로그램스, 마이크로소프트 VS 코드라는 폴더에 만들어지네. 예. 그래서 다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음. 그냥 다음. 설치. 그냥 다음 설치하세요. 네, 기본 설치만 하시면 돼요. 이제 집에 가셔서도요, 똑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설치한다. 네. 실행 뜨죠? 종료. 그러면 이제 실행이 쫙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얘는요, 기존에 뭐 확장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지금 깔린 게 그대로 아마 그 폴더가 남아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다 불러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지운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S 코드를 이제 우리가 쭉 쓸 건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폴더를 선택해서 자기 프로젝트를 로딩 시키시는 거예요. 파일 있는 데를 보실래요? 파일. VS 코드를 깐다, 실행한다, 파일을 연다. 파일에서 항상 폴더 열기가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냥 폴더 여는 게 아니라 요거를 루트로 만들어서 웹사이트처럼 이렇게 빌드 시킬 수 있게끔 얘가 띄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폴더 열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폴더 열기. 자기 위치 한번 찾아보세요. 네. 내 거 파일을 찾으세요. 아까 이름 써놓으신 거. 성과 3라고 했는데 여기를 폴더 선택을 딱 하시면 여기에 내가 잡은 폴더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자기 이름 폴더 밑에 요게 이제 루트가 된 거예요, 지금. 폴더 열기만 일단 해보세요. 폴더 열기. 이제 자세한 기능을 할 거니까. 네, 이러시고요. 우리 그 커리큘럼이라고 있죠. 커리큘럼도 있고 필기모음도 있고. 이 필기모음 열어보실래요? 기본 전달사항 001 기본 전달사항을 딱 누르시면 옆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 글자 크기는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크기 조절을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이게 브라우저도 똑같거든요. 브라우저도 컨트롤 키 누르고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축소 확대가 돼요. 자, 옆에 있는 거는 닫았다 열었다 하는 요거는 그 VS 탐색기라고 하죠. 옆에 그 탐색기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한글로 나오시나요? 근데 이제 처음 깔으셨으면 한글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글 안 나오시면 기본적으로 뭘 깔아야 되는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언급을 해드릴 건데, 코리아 랭귀지 팩이라는 거를 까셔야지 한글이 나오니까요. 코리아 랭귀지 요게 있어야 돼요. 지금 요게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요 부분인데, 네. 코리아 랭귀지 팩이 깔려 있어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따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 툴에 대한 얘기는 지금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일단 여기서 열어보기만 할게요. 자, 기본 전달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 프론트엔드 개발, 저희가 이제 2회차죠? 네, 1회차 걸 제가 가져와가지고. 2회차. 기본 전달 사항은요, 제 이메일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세요. 그러면 열로 보내시면 돼요. 이메일.
그리고 이제 교재는 지금 2권 개발서 3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목별 평가는 매 과목이 끝나는 날 평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재가 없는 프로그래밍 응용은 NCS 하나 과목은 요거 하나고요. 5개 과목마다 필기 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NCS만 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내가 여기에다가 커리큘럼에 보시면 시험 일정이라는 PDF 파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시험 일정. 아까 커리큘럼에서 저희가 주 단위 상세 일정을 열어봤는데 시험 일정 볼까요? 이겁니다. 짠. 네. 이게 첫 번째예요. 5월 12일 날 도깨비 응용 필기가 없어요. 이렇게 X라고 돼 있는 거는 필기가 없는 거예요. 필기 시험이 없고 실기만 있는 애들이.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과목들 NCS에 해당되는 화면 설계나 구현이나 자바스크립트 여기 뭐지? 응용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이라는 애들은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건 필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날짜는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기술해 놨는데 실기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공지를 따로 드릴 겁니다. 시험 일정은 여기 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그 교재 받았지만 얘보다 더 중요한 교과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공식 교과서는 W3C 스쿨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올리고 계시면 VS 코드가 링크로 이동하는 애를 자동으로 띄워주고요. 만약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바로 열기가 똑같이 돼요. 이렇게 이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셔도 이 링크로 갈 수가 있어요. 링크 열어볼까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들의 교과서. 네, W3C는요. 제일 유명한 단체 아닙니까?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그 단체죠.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 웹 표준을 지정한 단체가 여기에요. HTML5를 발표한 단체도 여기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학습 교과처럼 이렇게 학습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튜토리얼스, 개인 교습을 이렇게 시키는 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고요. 여기 지금 뭐 기본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바꿔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Learn HTML 눌러볼까요? 이렇게 배워보자 HTML. 그러면 여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광고가 많아가지고. 네, HTML은 무엇이다? 쌤 모르겠어요. 이게 아랍어라면 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영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언어를 바꿔서 오른쪽 버튼에서 바로 한국어로 번역. 요즘은 오른쪽 버튼 하면 나오죠. 구글에서. 그리고 기본 브라우저는 구글로 할 겁니다. 네.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무리 엣지가 좋으셨던 분도 구글로 봐주세요. 네. 그리고 요즘 엣지는 구글 엔진을 기준으로 해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보여요.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여기에서 한글로 딱 바꿔보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줘요. HTML은 웹페이지의 표준 마크업 언어입니다. 요즘은 번역도 웬만한 수준 이상으로 번역이 잘 나와요. 옛날엔 좀 이상해서 일본어로 바꾼 다음에 일본어를 한글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잘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여러 가지 그 배워보자가 있고요. 홈으로 다시 가볼게요. 배워보자가 여러 개가 있고 여기에서 봐보세요. 요즘 트렌드를 또 읽을 수가 있어. 보세요. HTML, CSS. 그다음에 요즘 부트스트랩도 굉장히 그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부트스트랩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SVG나 캔버스 코딩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쪽에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우리 jQuery 자바스크립트 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여기 나와 있죠? 리액트 요즘 유명하다는 애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앵귤러 JS. 근데 뷰JS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제이슨, 아작스, 우리가 AJAX도 할 거거든요. 네, AJAX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보자. 그리고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도 여기 있어요. 파이썬 요즘 파이썬이 핫한 거 아세요? 네, 프로그래밍 과정 보면 파이썬 과정 되게 많은데 굉장히 많이 웹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파이썬 언어가 요즘 또 유행이고요. 기타 등등. 맞네. 자바도 있고. 네. 장고. 네. 코틀린. 네. 타입스크립트. 요즘 또 핫한. 네, 핫한 게 이렇게 많아. 자바스크립트에서 또 핫한 타입스크립트가 있어요. 이게 다 뭔지 모르셔도 돼요. 자바스크립트 하나를 잘 알면 돼.
얘가 제일 중요한 애가 알았어요. 이거 잘 모르면 나머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이걸 잘한다? 그럼 나머지 알기 쉬워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다른 언어도 얘를 잘하면은 아마 비슷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배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도 여기 있네. SQL 배워보자고, PHP, ASP 뭐 이런 거 쭉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재밌는 거는 웹 빌딩이라고 웹에 대한 뭐 이렇게 뭐지? 통계 같은 걸 보여주는 애가 있거든요. 그 재미로 한번 이거 좀 봅시다. 여기 웹 빌딩이라고 보이세요? 웹 빌딩. 웹 스태티스틱스 요게 웹 통계거든요. 통계 한번 보실래요? 웹 통계? 웹 스태티스틱스. 브라우저 통계. 아하. 물론 여기 이 사이트에서 계속 연도별로 계속 통계를 낸 거지만 가장 인기 있는 브라우저는 무엇인가? 점유율 보세요. 2022년 현재 크롬이 80.3%입니다. 크롬 브라우저. 네, 엣지는 네. 얘네들 굉장히 아마 지금은 포기했을 거예요. 네. 엣지가 저기 익스플로러거든요. 네. 파이어폭스 뭐 다른 애들보다 조금 높지만 그래도 거의 크롬이 다 거의 다 점령을 해버렸죠. 근데 이게 옛날하고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쭉 내려보시면 옛날 연도로 쭉 모아놓은 게 밑에 쭉 나오거든요. 이 크롬 점유율 보세요. 반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 생각나십니까? 그때 계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때 84.5%를 차지했던 애가 익스플로러예요. 아이. 그리고 크롬은 존재도 없었어요. 네, 크롬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요때 2009년부터 나와서 퍼센티지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6.5%를 시작했죠. 근데 이때 막 얘가 잡아먹히기 시작했죠. 한때 내가 여기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유명했던 시절이 바로 이때였어요. 40%, 47%대를 기록했던 2009년. 근데 요때가 그 파이어폭스가 전성기였어요. 그럴 때도 있었네. 그러면서 쭉. 그리고 이제 사파리는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모바일 쪽까지 다 통계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 쪽으로 가면은 또 사파리가 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요 통계를 보시면 재밌는 통계들이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재밌는 통계들을 볼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브라우저 디스플레이를 누르시면 우리가 그 화면 사이즈는 얼마짜리 사람들이 많이 쓸까? 그런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접속했을 때 딱 보면 1920, 1080을 정말 많이 쓸 것 같죠? 아니에요. 1440 정도 되는 1400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를 또 많이 쓰는 거 써요. 보면은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그 디스플레이를 어떤 사이즈를 많이 쓰는지 이런 통계까지 여기 나와 있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들을 여기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우리 교과 Run HTML부터 우리가 출발할 때 이 교과 그리고 CSS도 여기서 참조를 할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도 필요한 부분 또 참조를 하는 우리의 메인 교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모바일로 가서 F12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F12번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엄청 에러 메시지 이슈 에러 메시지 끝내주게 떨어지네. 여기 보시면 F12를 누르시면 사이드에서 개발자 모드라는 게 나와요. 이게 개발자 모드예요. F12 우리가 이제 자주 이용할 거예요. 브라우저랑 대화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기가 이렇게 모바일 기기처럼 생긴 모양이 있거든요. 태블릿하고 모바일 모양이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딱 누르시면은 옆에 모바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바뀌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나는 이 모바일 기기 같은 프레임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 세팅 때문에 옆에 선택 세팅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아이폰 4, 5, 요즘 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쭉 기기별로 여러 기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기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이냐라는 거를 미리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W3 스쿨스를 지하철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고 코딩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코딩 하시는 분들 저 때문에 많이 생겼을 거예요. Try yourself.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요 모바일 기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다 막 코딩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옆에 사람들이
뭘 보나 이렇게 봤다가 고개를 돌리시겠죠. 네, 코딩을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사이트를 또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쪽으로 우리는 당연히 이제 모바일 커버링은 당연히 할 겁니다. 네. 미디어 퀄이 잘 하셔야 돼요. 미디어 퀄. 이런 걸 하는 게 미디어 퀄이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더 자세히 할 때 계속 나올 거니까 일단 보자. 일단 보자 해서 제가 본 거고요. 자, 기본 전달 사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교과서는 뭐다? W3C 스쿨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S자 안 쓰면 또 이상한 사이트 나오니까 조심해서 직접 코딩하실 땐 조심하시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교과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스 빌드용 폴더를 생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동영상 유튜브를 제가 시즌 3를 아직 생성 안 했어요. 시즌 2 그냥 한번 참조로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제가 코딩을 쭉 해서 올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진행되는 내용을 백업을 할 테니까 본인이 좀 놓쳤거나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은 여기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고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참조. 전 유튜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용으로 올릴 만한 데가 여기가 제일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건 제가 이제 나오면 주소를 업데이트를 할게요. 아직 오늘 업데이트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늘 가시기 전에 내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itHub. 이거는 이제 그 시즌 3거든요. 저희가요. 요거를 컨트롤 D. 요거 시즌 3라고 바꾸시고요. 탐신 코딩 시즌 3로 여러분하고는 진행해요.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링크로 이동 이렇게 하시면 아까 우리가 찾아놨던 GitHub가 바로 이거죠. 열리죠? 여기. 여기에다 계속 제가 소스 업데이트를 이제 할 때 진행을 여기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소스 GitHub는 시즌 3. 그래서 탐코 3라고 하니까 3번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자기 GitHub을 만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스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해질 거고 여기에서 작업하던 거 집에 가서도 똑같이 보고 집에서 작업하던 거 여기서 똑같이 보고 USB나 외장 하드는 일절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 패턴을 여기서 좀 잘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워킹. 그 회사에 딱 가셨는데 출근 안 하고 지금 작년 재작년에 취업하신 친구분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회사가 많더라고요. 비대면이야 그냥. 그래서 팀원들하고 회사 가서 얘기는 가끔 하고 다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이 GitHub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GitHub에서 팀장이 그 레파지토리 즉 이렇게 그 같이 공유하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작업을 쭉 나눠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승인해주면서 그 소스 코딩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GitHub를 좀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뭐 맨날 쓸 거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 주제 선정 같은 거 하실 때 어디서 좀 찾아봐야 되나요? 물론 여기저기 찾아보세요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사이트 벤치마킹 포털을 좀 알고 계시고 거기서 좀 돌아보시는 게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물건 사려면 대형 매장을 가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DB컷, 굿디자인 웹하고 어버즈 세 가지가 있는데 DB컷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링크로 이동 한번 해보세요. 네, DB컷. 네, DB컷은 이제 분야별로 굉장히 요즘 뭐 올라온 디자인들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이트들이라는 장점. 우린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보시면 뭐 최신 순서로 아마 쭉 올라온 거고요. 분야별은 아래쪽에 있어요. 밑에 보세요. 사이트 들어오면 오픈 리뉴얼 카테고리가 있죠. 예,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장품 미용 쪽을 좀 내가 그 사이트를 좀 보고 싶다. 화장품 미용 딱 선택하시면 여기에 있는 화장품 미용 사이트들이 쭉 뜨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카피 사이트 내지는 리뉴얼을 할 건데 리뉴얼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피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할게요. 카피 사이트. 즉 무슨 얘기냐면 카피 사이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에뛰드라는 이 업체 사이트를 똑같이 만들려고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 사이트에 대한 대부분의 컨텐츠를 내가 갖다가 디자인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꼭 물어보시더라고. 이건 미디어 퀄리도 안 돼 있네. 좀 사이트가 좀 후졌네요. 네. 이러면 안 되지. 미디어 퀄리가 돼야지. 이건 미디어 퀄리티 하나보다. 네, 이렇게 돼야지. 이게 미디어 퀄리가 되는 거예요. 화면 사이즈별로 얘가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그 사이트를 내가 선정을 했다 그러면 카피 사이트를 잘 이해를 잘못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의 디자인이나 기능을 여기 있는 걸 쓰겠다는 거지. 소스는 뒤에 있는 거는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분석을 해서 쓰겠다. 네, 현업들도 그거는 힘들어해요. 여기 구조가 왜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잡혀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소스 코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이는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옆으로 메뉴가 옆으로 쭉 있고 몇 개 들어가 있네. 얘는 가운데 왔네. 뭐 이런 것만 참조해서 우리가 HTML, CSS를 이제 배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코딩하면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가 안다고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나오게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피 사이트 위주로 해서 여러분하고 선정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바로 벤치마킹 사이트가 여기 DB컷 하나 있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굿디자인 맵도 볼까요? 저 개인적으로 DB컷을 일본에 놓은 이유는 DB컷이 조금 보기가 제 개인적으로 좀 편해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선정해가지고 쭉 올려놓는 데고요. 여기 뭐 분류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기서도 분류별로 찾으실 수도 있고 뭐 똑같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그런 사이트, 어워즈 사이트. 그 다음에 쌤, 저는 글로벌하게 알고 싶어요. 요즘 세계적으로는 어떤 그 기능과 디자인이 굉장히 추세가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세 번째, 어워즈입니다. 어워즈. 네, 이런 사이트가 많이 있긴 있는데 제가 많은 기간 동안에 살펴본 결과 어워즈가 굉장히 탁월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최신 트렌드한 사이트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 세계 오늘도 올라온 사이트 보세요. 매일 이제 하나씩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랑 시차가 나기 때문에 오전하고 오후하고 여기 선정되는 사이트가 달라요. 그래서 타이파인더라는 사이트가 오늘은 선정이 되어 있네. 7.35점 점수를 받았고 분야별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나오고 이 프랑스 사이트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비짓 사이트를 누르시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트렌드한 사이트들은 굉장히 그 어플리케이션 뭐지 그 이런 플러그인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딱 봤을 때 벌써 좀 만들기 어렵겠다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사이트 좀 특이하네. 뭐 이런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 보실 수 있는데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 검색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패션 쪽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패션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딱 하면 패션 관련된 애들이 뜨겠죠? 웹사이트가 2717개가 있어요. 그냥 패션 키워드만 썼어요. 제가 검색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는 뭐 이런 사이트를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런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벤치마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어떤 기능, 뭐 어떤 디자인, 어떤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내용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스크롤할 때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기술이 있겠죠 내용이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사이트들을 찾고 뭐 이런 그 검색을 해보시고 벤치마킹을 해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트입니다. 어워즈. 여기는 굉장히 희한한 기능들이 들어간 애들이 많아요. 네,
요게 바로 이제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어워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탈 여러분들이 쭉 그 배치마킹을 하시면서 주제도 정해보시고 그다음에 기능 같은 것들도 좀 이런 건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다가 같이 코딩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집중 효과가 배가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벤치마킹 포털 소개시켜드렸고요. 여덟 번째, 필수 회원 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톰의 무료 호스팅을 저희가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업로드하고 그리고 사이트에 그걸 배포라고 그래요. 소스를 배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소를 열어서 보고 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하고 경험을 할 건데요. 돈 내고 우리가 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래서 무료 회원 가입해보면 200메가까지 그 무료 공간을 주는 데가 있어요. 다톰입니다. 여기다가 회원 가입을 꼭 해주세요. 회원 가입. 그리고 GitHub도 회원 가입. 회원 가입 후 레파지토리 만들기가 있는데 회원 가입을 일단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은 제가 드린 문서에 이런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다 받으신 거에 보시면요. 여기 공유 자료라고 있죠. 공유 자료. 여기 밑에 자기 거 밑에 공유 자료 600번 공유 자료. 공유 자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쭉 있는데 그 자료들 중에 GitHub 사용법이라고 있을 거예요. GitHub 사용법. 근데 얘네가 이제 그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긴 해가지고 화면이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인 순서는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좀 참조하시면요. GitHub 가입하기 그럼 회원 가입할 때 여러분들 자기 그 어카운트 자기 계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인인으로 쭉 어카운트를 만드신 다음에 회원 가입 뭐 인증 코드까지 다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제 레파지토리 만들기를 쭉 하시는데 어쨌든 오늘은 계정이 없으신 분은 계정을 만드시고요. 요 레파지토리 만들기부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환경 세팅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레파지토리 만들기부터 같이 할 거니까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회원 가입. 네. 회원 가입할게 GitHub. 네. 그리고 9번에 있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있죠. 네, 개인 포폴 주제 선정 후 코딩하여 수련을 발표하기라고 아예 얘기를 했는데 예시를 여기다가 제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예시가 이거거든요. 내가 새로 올렸던 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 왜 안 올라가 있지? 그래서 이게 1회차 그럼 이렇게 그 사이트 구현한 거, 그 다음에 미디어 쿼리까지 된 여부를 보시면 미디어 쿼리까지 당연히 미디어 쿼리를 당연히 해야 돼. 네, 미디어 쿼리. 그리고 뭐 서브 페이지들, 뭐 서브 페이지들도 이렇게 여러 개 만드신 분들은 여러 개를 또 만드셨어요. 이거 페이지가 안 네. 네, 뭐 이런 페이지들,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요게 이제 사이트 설명 가이드 문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가이드 문서까지 만드시는 게 최종적인 포매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드 문서. 그래서 내가 사이트 만들고 가이드 문서까지 가이드 문서 그렇게 잘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뭐 뭘 썼는지 한글 뭐 채는 뭘 썼는지 페이지에서 뭘 표현한 건지 구조는 어떻게 잡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주저리 내가 만든 걸 갖다가 그 인사 담당자들이 아마 보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꼼꼼하게 안 본다고. 그리고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보낸 문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좀 참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될지 네, 여기 나와 있는 문서들 한번 링크까지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최종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여기에다가 제가 예시를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모바일로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모바일로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제가 비디오 쿼리까지 다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 한번 해주세요.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제 저랑 UI UX 얘기를 좀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10번은 UI UX 제가 참고 자료로 일단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실 경우에는 PDF로 제가 시험 문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PDF로 이렇게 답안 체크하셔가지고 제출하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11번에 온라인 시험용 이지 PDF라는 거를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네, 이상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기본 전달 사항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요 교재는 뭐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교재는 뭐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회원가입 하셔야 될 것들, 이것도 지금 회원가입도 해주시고요, 중간중간. 그래서 이게 오늘 내일 이번 주가 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첫 번째 흐름만 좀 잡고요. 내일부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여기를 보겠습니다. 커리큘럼에 열어보시면요. 커리큘럼 주 단위 일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주차, 001주차라고 있죠? 네. 그 텍스트 파일 열어보시면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네. 개발 환경 세팅하기. 이제 이번 주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개발 툴 기본 셋업 및 사용법 숙지, 그리고 GitHub 셋업 및 사용법 숙지, 그 다음에 서버 셋업 및 사용법 숙지. 이 세 가지를 할 겁니다. 개발 환경 세팅은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HTML, CSS 기초. 네, 그래서 기본 태그 사용하는 거하고 드라마 PJ 자료 리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도깨비 PJ를 좀 기본 구성을 좀 하고요. CSS는 네, 배경 연습, 뭐 블록 인라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법사항들이 쭉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진행 내용은 여기 별도로 주차별로 이렇게 제가 텍스트 파일을 올려놓으니까 요거하고 아침마다 확인하고 또 근데 그날 진행할 거예요. 네, 쉬는 시간에 좀 쉬시고요. 제가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소스를 업데이트를 쫙 하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GitHub라는 거를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 자기 소스도 이렇게 업데이트 버전과를 얘가 해줘요. 그래서 너 지금 이거 소스 업데이트 됐어. 어떻게 할래? 그래서 커밋 해가지고 요 소스를 반영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서버에다 푸시 올려요. 네, 그러면 내가 좀 전에 소스 여기 탐슨 코딩 시즌 3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네, 3. 그래서 요게 이동을 누르면 시즌 3가 이렇게 시즌 3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 소스가 지금 아까 내가 GitHub 주소 있죠. GitHub 주소. 여기에 가서 바뀌어 있는지 볼게요. 지금 내가 서버로 올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코딩 하시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기본 전달상을 좀 전에 내가 업데이트를 했다 그러면 F5 뭐 새로 고침만 하셔도 되고, 여기는 이제 지금 바로 열고 들어왔으니까 바뀌어져 있겠지. 시즌 3 소스 안 쌌나 아직 소스를?
안 쌌네. 잠깐만. 여기서 푸시를 바로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싹 올리고 나면은 여기가 지금 시즌2라고 되어 있는데 시즌3라고 좀 바뀌어서 보이죠? 시즌3라고 바뀌어서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딩 하시다가 어느 부분을 제가 막 코딩 하다가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요 바로 위에 소스가 어떻게 됐었지? 그러면 옆에 제 거를 옆에다 항상 같이 띄워 놓으시고 새로 고쳐서 보시면은 바뀐 소스가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소스 싱크를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진행하시면서 이제 차차 익숙하게 만드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거 이런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그 브라우저 화면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 하면 이게 지지난번인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여기로 이동하기. 영역 잡은 걸로 이동하기 하면은 이렇게 새 창 띄워요. 브라우저에서도 돼요. 그거 주소 복사해서 위에다 붙여놓고 엔터 치고 이러실 필요 없다고요. 네, 거기다가 업데이트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 언어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언어. 기본 언어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가 프론트엔드 과정에 딱 들어왔을 때 어디에서나 그러거든요. HTML부터 배워요. 그 HTML부터 왜 배우는 걸까요? HTML. HTML이 뭐길래 도대체? 네. 맨날 HTML부터 하니까 뭐 맨날 그렇잖아. 그 영어 처음 하는 사람은 hello, 뭐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이것만 하다 끝난다면서요. 다음에 또 나 다시 영어 시작해보려 그러면 맨날 그것만 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뭐길래 사실 이걸 하는지를 좀 아시고 이제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띄워놨던 건 다 닫고 다시 한번 교과서를 좀 띄워보겠습니다. 교과서. 교과서를 띄워서 배워보자 HTML. 그래서 여기 뭐 배우기 쉽다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인트로덕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HTML 교과에 보면 인트로덕션. 그리고 여러분하고 그때그때 내가 공유하고 싶은 거는 어디다 쏘지? 여러분들이 그 줌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작업을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은데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줌에 다 접속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그냥 하기로 했으면 줌 접속을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온라인 같이 병행 과정으로 바뀌면은 이게 아마 접속을 다 같이 하시고 중간 확인도 하고 막 그래야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업데이트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여튼 여기로 들어왔고요. HTML이 무엇이냐? 라고 여기 이제 처음에 인트로덕션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로그인하면 되겠구나. 잠깐만요. 자, 우리가 뭐 프론트엔드 개발이다. 물론 백엔드 개발자들도요. HTML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은 결국 뭐냐면요. 서버한테 뭘 얘기할까요? 서버한테 뭘 얘기를 해야 서버가 뭘 들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DB에 좀 가서 이 사람이 그 데이터를 좀 원하는 것 같아. 그 데이터를 좀 가져와봐. 그러면 얘가 딱 줄 거예요. 요청을 했으니까. 이걸 HTML 폼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보내. 자, 이제 다 만들었네? 데이터를 섞었어. 자, 웹페이지 요청한 사람한테 던져. 그럼 패킷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서버에다가 그거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짜는 사람이 백엔드 개발자예요.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자인 우리는 뭘 하냐? 그런 사람들이 HTML을 만들어서 던졌어. 그럼 애초에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CSS로 어떤 HTML 구조를 CSS로 어떻게 그려서 화면에 내보내기로 그거를 내가 브라우저하고 얘기가 이미 끝난 상태인 거지. 그 소스를 배포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브라우저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알아듣는 구조와 언어인 HTML을 처음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문서는 웹문서거든. 웹문서. 자, 여러분들 문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엑셀 문서다. 그럼 뭐예요? 엑셀 파일이죠, 그거는. 엑셀 어플리케이션에만 열려요. 그죠? 가끔 한글 문서를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그래서 왜 한글이 안 열리지? 한글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잖아. 뭐 이렇게 되는 경우죠. 브라우저라는 건요. 옛날에는 브라우저를 따로 깔아야 되는 프로그램인지 모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던 시절에는 그냥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 당연한 거였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했죠. 야, 파이어폭스가 더 빠르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불려고 시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불려고 그걸 깔았더니 엄청 속도도 빠르고 뭐 브라우징이 너무 잘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토샵을 배우시고 나면 선생님들이 포토샵 까세요. 그래서 뭐 포토샵 프로그램 공유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포토샵을 까는 거랑 똑같은 프로그램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사용하는 그 웹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는 언어 중에 그 정보를 구조화하는 언어가 HTML이라는 애예요. 그래서 얘를 알려면요. 조상을 좀 알아야 돼요. 조상. 조상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의 조상은 당군. 뭐 인정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군 할아버지야. 뭐 이런 식으로 조상이 있어. HTML의 조상은요. XML이에요. 벌써 이름도 비슷하잖아. ML이라는 게 똑같잖아. 그래서 이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여기 밑에 보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하이퍼텍스트를 줄여서 HT 그리고 ML은 마크업 랭귀지. 그럼 이건 뭘까? X 마크업 랭귀지. X는 extensible이라고 그래요. 확장 가능한. 확장 가능한 마크업 랭귀지.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얘가 시작점이야.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브라우저에서 읽을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려고 그걸 코딩을 해서 개발자들이 개발해 놓은 게 HTML을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브라우저라는 애를 쳐다볼 수밖에 없고 걔를 만나게 되면 이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꺽쇠 언어. 그래서 꺽쇠 언어의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HTML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XML 얘기하자는 얘기네. 네. 한때는요. 제가 그 개발자 막 한창 할 때는요. 그 빨간 책 록스라는 아주 빨간 책이 개발자 책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 진짜 두꺼워요. 외국 서적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럼 개발자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그 책이 번역이 됐어. 그러면 그 책을 막 사가지고 막 3만 원, 4만 원, 5만 원 되게 비싸요 책도요. 그걸 옆에다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지하철 버스를 돌아다니면서 코딩 공부를 막 하면서 회사에 도착했어도 옆에다 놓고 막 코딩하다가 그거 열어서 막 즐거가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XML 공부하기였어요. XML. 뭐길래 아직도 중요한 거야 도대체? 이게 중요한 걸까요? 볼까요? 자, 튜토리얼에 XML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배워보자. 웬일이니? 다른 애들은 작은 주제로 다뤄져 있잖아요. 이렇게 소주제로 다뤄져 있죠. 대주제로 다뤄져 있는 게 XML이 오른쪽 하단 끝에 배워보자 코너에 아예 XML 튜토리얼스라고 따로 있어요. XML이 얼마나 대단한 놈이길래 이렇게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HTML은 자, 꺽쇠 써볼까요? div입니다. A 태그입니다.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거는 좀 뭔가요? 겉핥기? 수박 겉핥기? 수박 맛을 봐야 되는데 껍데기만 혀를 핥고 있는 거야. 그럼 무슨 맛이 나겠어? 네, 그러니까 꺽쇠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는 사실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화 언어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구조화가 뭔지도 우리는 와닿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화에 대한 얘기부터 이 스토리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워보자 HTML 한번 눌러볼게요. 튜토리얼 찾으셨나요? 여기에요. 할아버지네 집으로 온 거죠. 할아버지. 아이고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자주 가요 여기. 할아버지.
XML 튜토리얼. 자, XML. 이게 뭔지 XML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XML이 도대체 뭔가요? 여기 한국어로 좀 바꿔서 볼까요, 우리? 네, 한국어 번역해서 너무 좋아요. 자, XML. XML은 extensible, 확장 가능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 데이터 저장 전송.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많이 사용될지를 약간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하는 이 프론트엔드 직업이나 백엔드 직업이나 웹 개발자들이 뭘 다루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계통을 뭐라고 불러요, 보통? 옛날엔 IT라고만 했어, 그냥. 근데 요즘은 ICT라고 그래요. 커뮤니케이션까지 들어가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잖아요. ICT. 그러면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뭐냐면요. ICT.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 이 정보를 다루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라는 거는 데이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흔히 뭐지? 기본적으로 저기 뭐를 할 때 그 시험 있잖아요. 정보 처리 기사 뭐 기능사 뭐 이런 시험 볼 때 이런 거 꼭 나오거든요. 이런 거 정리해서 꼭 시험 문제로 돼요. 정보와 데이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느낌상 어때요? 자, 그래요. 데이터는 그냥 자료라고도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자료. 자, 자료. 쉬운 말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반이 개강을 했어. 반 개강이라고 좀 이상하다. 학교를 다닐 때 얘기해. 학교를 다녔는데 남녀공학이었어. 나 쟤 관심이 좀 있는데, 야, 저 아는 애한테 제 자료 좀 줘봐. 그래요? 제 정보 좀 줘봐. 그래요. 자료가 아니라 정보죠. 네, 정보는요 목적에 따라서 자료를 정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엑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한다고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필요한 부분만 페이지를 구성해서 사람들이 보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그거를 구조화하는 언어라는 거는 XML에서 출발했다는 얘기고요. 데이터를 다뤄주는 애다라는 것이 XML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그럼 데이터는요, 문자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문자 데이터. 자, 데이터 정보. 이거는 문자 데이터라고 봅니다. 문자는 뭐죠? 언어로 돼 있죠? 언어. 그러면 뭐 동물이 언어를 쓰나요? 문자 체계가 누가 있나요? 사람만 언어 쓰잖아. 그러니까 이 문자 정보라는 걸 디지털화해서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뿌려줄 때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건 제목이고 요건 내용이고 요건 링크 가는 애고 이렇게 정보를 구분해서 뿌리는 게 구조화예요. 정보를 구분해서. 아하. 그러면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뭔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나온 게 XML에서 쓴 방법이 바로 꺽쇠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꺽쇠를 열고 닫아가지고요. 여기에 구분할 수 있는 정보 내용을 쓰고 여기 동그라미 친 데다가 데이터는 여기다 담아요. 꺽쇠 사이에다가 담은 게 데이터예요. 그리고 얘에 대한 속성 같은 것들은 이 꺽쇠 안에다가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이 꺽쇠 안에 부가적인 정보를 또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XML 데이터 예시가 바로 밑에 있는데요. 잠깐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어요. HTML하고 너무 비슷하네. HTML 너무 비슷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XML을 하나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도 안 했는데 XML을 벌써 작성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로 가셔가지고요. 우리 여기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만들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 처음 보는 거라. 그래서 우리 폴더는 여기에 열고 있는 폴더를 바로 열고 싶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Alt Shift 버튼 있죠?
Alt Shift를 누르고 R 버튼을 RR 이렇게 두 번 누르면 바로 지금 내가 여기에서 열고 있는 그 소스 있는 탐색기가 바로 떠요. 이렇게 뜰 수도 있고, 내가 왜 단축키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오른쪽 버튼 하면 있거든요. 여기에서 위에 보면 여기 지금 내가 열고 있는 기본 전달 사항 이런 거에 보면 오른쪽 버튼 파일 탐색기에 표시하기 있죠. 네, 여기 Alt Shift R이라고 돼 있죠. 근데 R을 두 번 누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메뉴가 한번 나오기 때문에, 메뉴가 나오고 다시 한번 R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걸 누르면 바로 여기서 페이지가 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오른쪽 버튼에서 띄우는 방법, 또 Alt Shift 누르고 RR 이렇게 눌러서 띄우는 방법. 근데 이게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많이 단축키 중에서 많이 쓰는 단축키예요. Alt RR 해가지고 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자기 거 폴더입니다. 탐커3는 자기 거 이름 밑에 있는 여기에 오른쪽 버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HTML 가지고 쭉 프로젝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새 폴더. 뭐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기 깔아놓은 애가 나오는 건데. 새 폴더. 자, 001번입니다. 점 HTML 학습이라고 쓰겠습니다. HTML 학습. 폴더 하나 만든 거예요. 폴더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InfoPJ라고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제가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HTML 학습 밑에 01, 02, 03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개발자들이 앞에 0을 많이 붙이는 게 순서대로 폴더가 나오게 하려고 0을 자릿수를 가지고 0을 만들어서 숫자를 보통 만들어요. 그냥 1, 2, 3, 4, 5, 6, 7, 8, 9, 10 하면은 순서가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폴더 하나 더 만듭니다. 이제 HTML 학습으로 들어옵니다. 자, 01 요거는 두 자리까지만 쓰시고요. 01점 i를 대문자로 쓰고 i info 정보라는 뜻의 info 언더바. 보통 이렇게 다른 단어가 나오면 대문자로 다시 써주거나 아니면은 띄어쓰기를 보통 개발자들은 잘 안 해요. 왜냐면 띄어쓰기가 공백인데, 공백 문자인데 공백 문자 때문에 에러가 생길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채워요. 언더바 같은 걸로 채워줘요. 여기서 이름 지을 때 언더바 쓰는 거 좀 유념해 주시고, 아니면 대문자로 바로 이어서 쓰던가 PJ라고 쓰겠습니다. PJ는 대문자. 그래서 info 프로젝트라는 말 줄여서 PJ. 저는 앞으로 PJ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info PJ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폴더 만들고. 자, 여기에다 이제 작업을 저희가 할 거예요. info PJ에다가. 자, 그래서 info PJ 겁니다. 자, 이쪽에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폴더 만들기도 다 되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서 처음에 하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다 만들지, 여기다, 요 밑에다 만들지, 어디다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새 파일, 새 폴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헷갈리실까봐 따로 띄워서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HTML 학습 보이세요? 네, HTML 학습 보이고요. 자, 인포피제 지금 폴더가 하나밖에 없어서 슬래시하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건데 눌러보시면 여기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이걸 옮겨보세요. 기본 전달 사항을 이쪽으로 옮길 거거든요. 이건 여기서 한번 해볼까? 자, 기본 전달 사항 찍어보세요. 여기 필기 모음 같이 있죠. 필기 모음이 있습니다. 자, HTML 학습도 있습니다. 그죠? 기본 전달 사항을 찍습니다. 네. 그 전 세계인의 공통 단축키 복사하기 붙이기 컨트롤 C.
컨트롤 V. 요게 굉장히 그 개발자들 사이의 핵심 기술이죠. 네, CP 기술이라고 그래요. 카피 앤 페이스트. 여기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인포 PJ를 찍으시고 여기에다 컨트롤 V 한번 하세요. 기본 전달 사항이 인포 PJ 밑에 생긴 겁니다. 인포 PJ 밑에 생겼어요. 네, 기본 전달 사항. 자, 기본 전달 사항. 요 기본 전달 사항을 가지고 이제 제가 변경을 또 해볼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XML 하나 만들기로 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문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기본 전달 사항 그냥 놔두시고요.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한번 할까요? 인포 PJ 오른쪽 버튼. 새 파일. 새 파일을 만듭니다. 새 파일. 짠. 네, 그럼 여기 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새 파일 만들기 하면 깜빡거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info라는 말을 사용해서 i가 대문자 nf info 점 확장자예요. 이게 xml. 자, 저는 xml 파일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xml 파일의 특성을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xml info.xml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옆에 뭔가 이제 깜빡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죠? 깜빡거리고 있죠? info.xml. 자, info.xml은요. 헤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면 돼요. 헤더 부분이라 하면요. 이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얘 있죠? 네, 요거. 링크 부분. 이 부분에 떡새 물음표 XML 그리고 물음표 떡새로 끝나는 이 부분을 문서 선언부라고 그래요. XML 문서 선언부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버전 1.0 인코딩은 UTF-8. 2x2 문자도 깨지지 말라는 문자 인코딩 형식이 UTF-8이라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도 저 이름은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걸 복사합니다. 얘만 복사하세요. 얘만 복사. 얘만 복사. 선언부는 정확히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일일이 날 코딩해선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복사를 하고요. 지금 제가 복사한 거는 톡에다 일단 넣었고요. 한번.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툴에다 붙여넣기. 여기다 붙여넣기 하세요. 네, 이렇게. 네, XML 붙여넣기를 딱 해줍니다. 자, 이래 놓고요. 우리가 이제 정보라는 걸 여기다가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왜 XML은 정보를 뭐 한다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도록 설계되어 있대잖아. 그리고 사람과 기계가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대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성이 좋은 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언부가 있고요. 이렇게 하신 거지. 나 한글 쓸 거야. 여러분들 한글 쓸 거야. 이제 여기에다가요. 회사 정보를 제가 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꺽쇠를 딱 하시고요. 이렇게 씁니다. 회사 정보니까 회사에다가 담아볼게요. 회사 열고 회사 닫고 이렇게 열고 닫고 요걸 갖다가 정보의 루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루트 정보라고 그래요. 이거를 루트 정보. 제일 최상의 정보야. 얘가 부모야, 부모. 이런 걸 부모라고 그래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사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원 정보를 여기다 담을 거예요. 사원 열고 사원 닫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 사원 정보 안에 또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게 했어요. 사원 정보 안에 이제 사원 이름이 있겠지. 네, 아무개 사원에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이름이 있고 이렇게 이름 그죠? 이름 열고 닫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 입사했으면 입사일이 있겠지. 입사일
데이터를 담기 위한 껍데기 포맷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걸 갖다가 데이터의 구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조화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DB에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애를 여기에다가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한테 보내면 DB가 이걸 읽어들여서 자기한테 스키마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요. 스키마. 형식이 똑같은 애를 데이터를 그 안에다가 탁 집어넣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이 되게 이제 보통 약속이 서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부서. 어떤 부서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겠죠? 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 직급이 있겠죠? 직급. 이렇게 있겠죠? 네. 이런 사원 정보가 있고요. 이런 사원 정보가 또 있겠지. 이런 애가 밑에 또 있겠지. 이런 정보가 사원이 여러 명 있을 거니까. 그치? 사원이 한 명일 리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사원 밑에 또 사원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잖아요. 근데 여기 요 툴에서는 편리하게 자꾸 복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충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완벽하게 잡지 말고 대충만 잡고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고 요 라인을 그대로 밑에다 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Alt Shift를 누르세요. Alt Shift를 누르고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가 있거든요. 방향키를 아래쪽으로 탁 내리면 그냥 그대로 라인 복제가 돼요.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오늘 또 첫날 처음 썼네 또. 네. 자, 이렇게 두 개까지만 딱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포매팅을 맞춰가지고 쭉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HTML이 이런 특성을 그대로 갖다가 쓰려고 지금 저희가 HTML로 가기 전에 할아버지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름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원은 김수현이야. 그리고 입사일은 2022년 오늘 들어왔어. 5월 2일 날 입사했어. 근데 직급이 있을 리가 없지. 이런 사람은 부서가 어디냐면 마케팅 부서야. 마케팅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근데 다른 데서 일하다 왔어. 대리. 입사는 오늘 했지만 대리야. 그래서 이렇게 김수현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정보도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유 씨를 좀 보게 될 텐데 도깨비 프로젝트가 공유가 나오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도깨비 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좀 일찍 들어왔어. 2020년에 들어왔어요. 2022년 9월 1일 날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사람 부서는 개발 부서에 있고요. 그다음에 직급은 이 사람은 과장급이 됐습니다. 과장. 네,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정보를 넣고 나니까 조금 정보적으로 좀 디테일이 필요하잖아요. 디테일 정보가 필요한 거는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회사인데 회사가 무슨 회사야? 회사명 쓰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회사명 이걸 속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3존이라는 회사야. 네, 3존이라는 회사고 그리고 사원명에 이 사람 사원 번호 같은 거에다 쓰고 싶은데 물론 여기다가 사원 번호라고 또 데이터 항목을 더 만들어도 되겠지만 사원에 아예 속성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 사원 번호를. 사원 번호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는 데서 2022 뭐 0502 77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우리가 생성을 해주는 거지. 사원 번호. 똑같이 사원 번호를 똑같이 이런 속성으로 각 항목마다 사원 번호가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여기 이 사람은 9월 1일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맞추는 거지. 이 사람은 그 해의 몇 번째 번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원 번호하고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방금 만들어서 XML로 셋업을 했어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1차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정보의 구조화란 바로 정보를 분리하고 나누어서 정확하게 정보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람도 읽을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저걸 읽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장점인 거예요. DB에서 저걸 읽어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런 정보는 뭐 브라우저에서 읽으면 그냥 이거는 HTML이 아니거든요. 그럼 브라우저에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우저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그 정보는 제가 일단은 셋업을 맞춰볼게요. commit fc 서버에 올린 거 잘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GitHub 이렇게 항상 보시면요. HTML 만든 거 있잖아요. 있잖아. 아까 기본 전달상 복사하는 것도 있고 info, XML. XML 문서 여기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한 거 혹시 놓치셨거나 코딩하다가 꼬였으면 그거 막 코딩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 여기서부터 꼬인 것 같은데 네,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그냥. 네. 그리고 내용만 여러분들이 쭉 리딩을 하시라고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라고 이렇게 구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그럼 이거 이제 브라우저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파일은 이거 바로 여는 거 제가 아까 Alt, Shift, RR 하면 된다고 했어요. RC, RR 하면은 바로 뜨죠? 네. 지금 이거는 브라우저하고 연결되어 있진 않고 그냥 그 텍스트 문서를 읽게 돼 있네요. 네, 물론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이건 브라우저에다 읽고 싶다고 브라우저에다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돼요. 브라우저에다가 얘를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여기서 읽어요. 얘가 이렇게 XML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읽어서 얘는 뭐냐면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할 수만 있게 돼 있어요. 닫았다 열었다 할 수만 있어요. 정보가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XML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XML은 제가 요거를 정리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HTML은 뭐라고요? 이걸 보아하니 정보의 구조화 이거 완전히 딱 땡기는데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이걸 쓰면은 브라우저에 디스플레이를 할 때 내용을 구분해서 뭔가가 구조화를 할 때 딱 적격인 애가 바로 이 XML인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HTML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이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HTML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볼까요? 우리 여기 기본 전달 사항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기본 전달 사항 이름을 좀 바꿀까요? 기본 전달 사항 텍스트를요. 아까 내가 복사해놨지? 기본 전달 사항. 네. 요거 이름을 info라고 바꿀게요. 이름 바꾸기고 찍은 다음에 F2번 누르시면 항상 이름 바꾸기는 F2번이에요. 네, 이거는 그 폴더명 바꿀 때도 F2를 누르면 갑자기 이름이 탁 선택이 돼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나와요. F2 펑션 키 2번 누르시고 여기다가 어떻게 바꿔요? 자, 그냥 info라고 쓸게요. info. 아까 대문자 하나 썼지? 대문자 하나 쓰자. info 똑같은 이름인데 텍스트 파일이야 이거는. 텍스트 파일. 네. 그리고요, 요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컨트롤 C, V. 그래가지고 복사해서 카피본을 만드세요. 지금 텍스트 파일을 만든 거를 이름 바꿨고요. 컨트롤 C, 그 자리에서 컨트롤 V를 해주시면 여기에 카피본이 하나 더 생겨요. 똑같은 애가 생겨요. 그래서 얘를 카피본을 F2번을 딱 눌러가지고 이름을 바꿀 게 아니고요. 요 카피라는 이름만 좀 지워주고 확장자를 바꿀 거예요. 자, HTML 문서는요. 확장자가 HTML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html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HTML. 근데 우리가 코딩 여기 태그가 들어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HTML 확장자인 거예요. 자, 그럼 얘를 화면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확장자만 HTML로 바꾼 문서를 한번 HTML이니까 얘를 브라우저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열기. 좀 전에 만들어 놓은 파일 있는데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info라는 똑같은 이름의 HTML이 있고 XML이 있고 텍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 HTML은 확장자 때문에 이거 브라우저 아마 아이콘이 뜰 거예요. 브라우저 아이콘이 저거 딴 걸로 떠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크롬 중심으로 지금 열게끔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크롬 브라우저로 바로 더블 클릭했을 때 크롬 브라우저 아이콘이면 크롬 브라우저가 바로 열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쌤 나는 항상 여기가 뭐 엣지가 떠 있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 오른쪽 버튼에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기본 브라우저를 일단 바꿔야 되긴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연결 프로그램에서 바로 선택하지 마시고 다른 앱 선택이라고 딱 요거를 클릭하시면 다른 앱 선택, 연결 프로그램, 오른쪽 버튼 HTML에서 연결 프로그램, 여기서 다른 앱 선택 딱 누르시면 이 중에 뭐 선택할 건지 딱 물어보는데 여기 크롬 브라우저가 있죠. 지금은 저는 크롬으로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크롬으로 돼 있고 항상 이 앱을 이용하여 HTML 파일 열기라고 이렇게 체크해서 열시면 다음부터 이 확장자를 가진 애들은 항상 크롬 브라우저로 열리게끔 세팅이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게 뭐죠? 다 붙어 나오죠? 다 붙어 나와요. 이거는 확장자만 HTML이지 HTML 문서가 아닌 거예요. 정보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의 구조화. 자, 정보의 구조화를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 웹 개발 2회차 기본 전달 사항. 요게 제일 큰 제목이다 이거예요. 그럼 정보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정보 구조화를 어떻게 했어요? XML을 보세요. XML 다시 볼게요. 회사, 사원, 이름 이렇게 구분해 줬잖아. 정보를 구분해 줬죠? 네, 정보를 구분해 주는 거를 얘한테 시키는 거죠. 프론트 엔드, 웹 개발, 기본 전달 사항 이거를 내가 큰 제목으로 구분해 주고 싶어. 그러면 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HTML 문서 상단은요. 이게 HTML 문서인지 아닌지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HTML 문서 여부를 첫 번째다 써줍니다. 이렇게 꺽쇠 여기다 꺽쇠를 쓸게요. 이렇게 꺽쇠. 네, 꺽쇠를 쓰고요. 자, 이번에는 그 브라우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넌 느껴봐. 이게 독 타입이, 도큐먼트 타입. 이거 다 소문자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동 완성이 좀 나오죠? 독 타입. 도큐먼트 타입이 HTML이야 라고 이렇게 처음에 말을 딱 해주면요. HTML5 버전 문서로 브라우저가 이 문서를 읽을 준비를 해요. 네, 지금부터 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뭐 독일어다. 그러면 독일어로 얘기할 준비를 하는 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영어다. 그럼 영어로 얘기할 준비를 하는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HTML로 딱 읽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 아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약간 느낌을 한번 보세요. 이게 감상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글을 보면. 이게 어때요? 이거 줄였다 넓혔다는 게 옆에 있거든요. 딱 줄여봐봐. 할아버지가 루트가 정보의 가장 겉껍데기가 하나예요. 그죠? 하나죠. 루트는 하나만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XML 문서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HTML에다가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HTML 문서기 때문에 HTML 문서를 최상위 부모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뭐 XML이 아니고 HTML이기 때문에 자동 아마 닫기가 될 겁니다. 딱 하시면. 네, 여기에 보시면요. HTML 문서는요. 머리하고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었겠지. 머리 이렇게 만들었겠지. 그렇죠? 머리 이렇게 만들었겠지. 근데 이제 최초에 만드신 분이 영어를 쓰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헤드라고 만들었습니다. 헤드 태그 그 다음에 바디 몸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XML은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셋업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은요 사실은 이 바디 안에 다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면에 출력되는 애는 몸에다 쓰고요. 기본 셋업해주는 애들은 머리에다가 기초 정보를 셋업해주게끔 돼 있어요. HTML 문서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목 하나 써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웹문서에 보시면 자, 우리 HTML 문서들 상단에 보시면요. 여기 탭 메뉴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걸 타이틀이라고 그래요. 이 상단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박스형으로 안 보이는 부분까지 다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이게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네. 그래서 헤드 부분에서 이 타이틀을 처리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틀이라고 써보세요. 이렇게. 타이틀 이렇게 타이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요거 저거잖아. 프론트엔드 웹 개발 2회차 기본 전달사. 이게 제목이 되겠지. 요걸 타이틀 위에다 놓을게. 컨트롤 C. 복사해서 타이틀에다가 붙여놓게 하겠습니다. 요 사이에, 꺽쇠 사이에 데이터를 넣어야 데이터가 구조화가 돼요. 그래서 데이터는 요 사이에다가 딱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 줄바꿈을 한번 하겠습니다. Alt Z. 네. 혹시 자동 줄바꿈이 필요하신 분은요. 보기 메뉴에 자동 줄바꿈 체크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얘기하고 우리가 천재인가? 네, 한 번 얘기하고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면 아 맞아 그게 그거였어. 그게 그거였어. 이렇게 될 거예요. 자동 줄바꿈이 Alt Z인데 네, 자동 줄바꿈 체크를 하시면요. 아무리 이렇게 끝까지 줄이 가도 자동으로 이렇게 줄바꿈을 해요. 얘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타이틀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XML에서도 무슨 세팅이 있었냐면 이런 세팅이 있었거든요. 인코딩 UTF-8. 즉 한글이나 일본어나 중국어는요. 2바이트 문자예요. 그래서 이 1바이트 문자는 영어는 1바이트 문자거든요. 근데 2바이트 문자는 깨지기가 쉬워요. 처리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UTF-8이라고 써주시면은 2바이트 문자도 안 깨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얘네들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자 포맷을 여기다가 셋업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여기 지금 기본적인 제가 HTML 구조를 조금 나열을 했는데 이 내용을 웹문서 형태로 변환을 하면서 좀 감을 잡으시고 그러면서 네이버 뉴스 요약이라는 웹페이지를 그 구조화 웹페이지를 조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HTML에 대한 감을 쉽게 잡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종은 바로 식사 시간 종이고요. 네, 식사 시간 1시간 하시고 1시 20분까지가 식사 시간인데 그 10분이 또 쉬고 쉬는 시간 텀 오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시 반부터 시작이에요. 1시 반에 다시 시작해 봅시다, 우리.